환기. 벽지도 간단하잖아요. 아니 근데 공기청정. 예. 창문을 열었는데 네. 맞은편 건물에 금이가 있어. 사람이 불어. 이거 뭐야? 정답은 공기청정기 살 돈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이거 맞아?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면과 함께 제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반사성 가스 라돈.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고위험 물질 라돈. 이렇듯 무시무시한 수식어를 가진 라돈이 단순히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 제거할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간단하네요. 청정지역이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라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암석이나 집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사성 가스로 어디서든 라돈을 계속 흡입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외에서 노출되는 라돈의 양은 아주 극소량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건물 문제는 안에 바로 밖이 아니라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 웬만하면 또 회사에서 우리 인간은 라돈을 방출하는 암석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흙, 모래, 시멘트는 물론 벽돌, 대리석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하는 건축 자재에서 라돈은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건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두 현대 건축물을 이루는 주요 재료로서 우리는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들이 사방에 둘러싸인 곳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출된 라돈이 기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곳에 속해 한 번 유입되면 그대로 가라앉아 실내에 쌓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 옛날 집은 벽과 지붕을 통해 자연적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것에 비해 대부분의 현대적인 건물은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실외의 라돈 농도보다 실내 라돈의 농도가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환기까지 잘 하지 않아 반사성 기체인 라돈이 계속 쌓인다면 어떨까요? 현대인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80%에서 9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라돈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성인에 비해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오염물질에 대한 감수성도 더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그러므로 학교 내 실내 공기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찍이 라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각 학교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지침서를 발간하고 학생,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지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반사성 기체 라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환경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660개의 전혀 학교, 몰랐어요. 440개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실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최대 1788베크렐이 검출된 곳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치로 정하고 있는 라돈 검출량은 148베크렐로 무려 1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는 얼마나 위험한 수준일까요? 라돈 148베크렐을 흡입하게 되면 100명 중 최대 5명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특정 학교에서 최대 수치로 검출된 1788베크렐의 라돈을 흡입하는 것은 단 한 번에 담배 2갑을 피는 위험과 맞먹습니다. 이런 라돈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반사성을 띤 라돈 검출량의 기준치를 100베크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실내 라돈량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많아야 될 텐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내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교. 초등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라돈이 존재할까요?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을 측정하는 기계로 1시간 동안 라돈량을 측정해 순간 최대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우선 환기를 시키기 전 교실 안의 라돈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한 시간 학교나 지금 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교실 안에 있는 라돈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있을까요? 측정 결과
115베크렐. 100 넘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기준치인 148베크렐에는 미치지 않는 수치.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100베크렐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어떨까요? 야, 이 곰출이 20분 정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이제 겨울인데 다시 추워서 라돈을 환기하기 측정해 보았습니다. 힘든데 큰일 났네. 아, 근데 별로 길지도 1시간 않아요. 동안 20분이. 측정한 결과 라돈의 최대 수치는 51베크렐. 환기 전보다 무려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안으로 좀. 자, 두 번째 학교.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해야겠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이곳의 라돈 최대 수치는 140베크렐. 오, 높네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준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대단하구만요. 그러나 창문을 모두 열고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측정해보니 라돈의 순간 최대치는 24베크렐. 환기 전 수치의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교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보았는데요. 환기 전에는 라돈의 최대치가 136베크렐이었던 것에 비해 환기를 시킨 후에는 순간 최대치가 31베크렐로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방사성 기체인 라돈을 실내에서 제거하는데 단순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실내 보온을 위해 창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겨울이니까. 실제로 환기를 시키는 횟수가 급감하는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라돈 검출량이 평균 134베크렐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돈의 독성은 일산화탄소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지사율을 가지고 있지만 냄새와 색깔이 전혀 없는 기체인데다 왜 저걸 모르겠어? 그 위험성에 비해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라돈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국은 미국 국민 중 매해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라돈에 대한 인식 없이 라돈에 중독돼 사망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고 2만 명. 영국에서는 라돈이 매년 수천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강원도 왔어. 유럽에서도 라돈으로 인해 매년 18,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수시로 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10분에서 20분 정도 창문을 충분히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라돈을 줄이는 방법. 한겨울에는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분에서 3분 정도 짧게 열어두는 대신 2시간 이하로 간격을 줄이도록 합니다. 또 자주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어 먼지나 오염된 미생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하지만 황사철이나 또는 대기 중 오염물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새벽 시간, 환기를 할 수 없는 지하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환풍기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가능한 숯 같은 천연재료나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식물 등을 키우는 것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외 공기 오염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내 공기 오염 또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라돈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이 실내에 쌓이면서 겨울철에는 실내 오염도가 실외 오염 정도보다 100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마찬가지로 환기라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